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민영 앵커의 휴가로 오늘까지 진행을 맡게 된 오닌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월요일 같은 화요일입니다. 또 주말 사이에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었는데요. 우선 지난주 마감한 뉴욕 증시 흐름을 본다면 부채 한도의 협상 기대감 때문에 안도 랠리를 펼쳤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2% 이상 올라갔죠.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이 실제로 원칙적인 합의로 그래도 타결이 됐는데요. 31일에 하원 처리가 있을 예정이라서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시장에는 긍정적인 기운들이 불어넣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부채 한도 협상 이슈 하도 우려먹어서 시장에서는 사골이라고 표현이 네. 될 정도인데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용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 오전에 전달된 내용인데요. 정확히 표현해서는 예산에 대한 잠정 합의입니다. 부채 한도 협상의 합의라는 표현을 하게 되려면 30일인 하원 내 표결에 붙여지고 최종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예산에 대해서 합의를 한 내용인데요. 현지 시간으로는 28일 전해진 소식입니다. 그 앞서서 재무부가 디폴트 시한을 수정했습니다. 원래는 옐런 장관이 엑스데이트 6월 1일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것을 5일로 넘기면서 시간을 벌었습니다. 하원 표결되고 나서 통과가 되고 처리하는 기간까지는 벌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하원 의원들이 다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 강경파 3인방이 지금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표결에서 이제 최종 통과까지 나오는지 여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만 시장에서는 그래도 무난하게 통과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자, 최종 합의가 되고 세부 사항이 아마 수요일 정도에 발표가 돼서 조율 사항은 그때 최종적으로 확인이 필요해 보이지만 지금까지 전해진 주요 내용들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24년까지 부채 한도 상향을 하는 대신에 정부 지출을 제한하는 데 합의를 한 겁니다. 자,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바이든 정권의 잠재 변수 하나가 제거됐다는 측면에서는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요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2년 기간까지 한도 상향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협상은 대선 이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선 전까지는 현 정권에서 그 공화당이 소위 이제 태클을 걸 만한 이 이슈로는 그런 내용이 사라졌기 때문에 불확실성, 기간적인 측면에서는 호재다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무승부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공화당이 원하는 만큼 지출 삭감을 하지 못했고 민주당이 원하는 만큼 지출 확대를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예산안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은 의무 지출과 재량 지출, 순이자 지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 비중은 이번에 공개된 내용 반영 전이기 때문에 오차범위 1, 2% 감안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의무 지출은 한 61%를 차지하고 재량 지출이 28%를 차지하고 재량 지출은 다시 국방과 비국방으로 나눠집니다. 거의 이제 5대5인데 약간 더 비중이 큰 쪽이 바로 비국방 쪽입니다. 이번에 의무 지출이나 다른 부분을 건드리지 못했고요. 재량 지출 그 안에서도 비국방 사항만 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의 한 13% 정도만 건드리고 나머지 87% 정도는 그대로 두기로 했기 때문에 양당 모두 원하는 만큼 얻어내지 못했다는 평가는 있습니다. 자, 비국방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2024년 지출은 동결키로 그리고 그 후년 2025년에는 예상 증액 상한 최대 1% 이제 캡을 걸어놓은 건데요.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는 사실상 삭감된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국방비 부분인데 2024년도는 3% 증액키로 그 후년에는 1% 증액키로 사실상
팬데믹 쇼크, 코로나19 이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 국방비는 미국을 굉장히 많이 늘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안대로 유지만 하더라도 국방 관련 기업에게는 호재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시장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방산주가 오늘 밤에 미증시 개장한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에너지 관련 부분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쟁점은 이 부분이죠. 전력망 업그레이드가 포함이 되면서 민주당이 밀었던 신재생의 호재 이슈였고요. 이 화석연료 프로젝트 허가 가속화, 빨리 이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이번에 포함이 되면서 공화당이 밀었던 전통에너지 부분이 포함이 됐습니다. 양쪽 다 포함이 됐죠. 그리고 IRA 관련 조항은 언급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제 공화당에서 이쪽 청정 에너지 세 감면 부분에 대해서 폐지를 주장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있는 전기차,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단은 호재로 인식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습니다. 지금 석유가스 시추와 관련된 전통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이 현 정권에서 밀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도 케이펙스에 대한 확대 기대감을 키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떨지 출연자들에게 이 부분은 점검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잠시 후에 김진만 어드바이저의 의견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그 당잠사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예고 차원에서 한번 쭉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전에 일단 마감된 미증시 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미증시도 월요일에 휴장에 들어갔었죠. 메모리얼 데이, 우리나라로 표현을 하면 현충일로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시장에 반영되는지 여부는 오늘 밤에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지수보다는 사실 업종별 반응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을 중점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마감된 현지 시간 금요일장 분위기 좋았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고요. 나스닥 지수는 이틀째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무려 2% 급등이 추가적으로 나온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부채한도 협상 합의 기대감이 크게 자리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거든요. 예산에 대한 합의 소식이 전해지기 전인데 하루 전부터 이미 미국의 외신에서는 임박했다, 이제 타결 기대감이 있다라는 보도가 줄을 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미리 반영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다 묻힌 감이 있지만 물가는 정말 걱정입니다. 계속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연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물가는 CPI보다 PCE죠.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발표가 됐는데 거머리 물가라고 표현될 정도로 잘 잡히지 않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헤드라인 수치고요. 예상보다 이전 수치보다 높게 발표가 됐습니다. 문제는 그 전 월비가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어서 이 물가가 쉽지 않구나라는 걸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같은 경우 이 부분이 더 중요한데 4.7% 계속 헤드라인 수치를 웃돌고 있죠. 예상과 이전치 모두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지표가 발표되자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라는 시각이 점점 더 크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CME 패드워치상 6월 FOMC 때 25bp 인상 확률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17%에 불과했는데요. 이 데이터 발표되고 그 직후에는 64%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부채 한도 표결이 잘 마무리가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 이후에 시장의 시선은 아무래도 FOMC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정상 다음 주죠. 6월 14일에 6월 FOMC 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마지막 퍼즐이라고 볼 수 있는 고용 데이터 발표가 이번 주에 있거든요. 6월 2일 5월 고용보고서 발표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시장의 해석이 다시 한번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이라고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최근 들어서 지수 상황만 놓고 보자면 우호적인 시장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쏠림 현상을 수반하면서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다 좋은 분위기라기보다 질적인 부분보다 일부 극심한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굉장히 특수한 현상입니다. 디폴트 우려 해소에 대한 기대감은 한쪽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결국 긴축 사이클 그 구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그 우려감이 맞물리면서 유동성은 제한돼 있고 투자할 자본은 제한돼 있는데 그 이후에 시장이 만약에 움직이게 된다면 신산업 관련 기업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면 나 소외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 우려감 속에서 몇몇 기업에만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타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엔비디아, 테슬라 이 7개 메가캡 기업들이 44% 오를 동안 S&P 500 지수는 10%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 S&P 500 기업에서 7개 기업을 빼면 실질적으로 나머지 기업들이 오른 것은 1%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시장이 질적으로 건전치 못하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AI, 신산업에 대한 이 기대감만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AI 테마의 확산이라는 점 지난주 금요일에 체크를 해드렸는데 관련 기업들이 이틀째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먼저 그 중심은 엔비디아라고 할 수 있겠죠.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수혜주는 무엇인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엔비디아의 최대 수혜주는 엔비디아고 애플의 최대 수혜주는 애플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정말 이들의 독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연초 대비했을 때 166%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전일 추가적인 상승세를 시현했는데 이 후발 주자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종목이 TSMC, 팹리스에 이어서 위탁 생산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이 엔비디아는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 설계도를 TSMC 같은 파운드리 업체에게 주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서 주게 되죠.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의 GPU 수주가 굉장히 주문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어서 TSMC의 5나노 공장이 거의 풀까지 차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풀을 넘기면 그 이후에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무엇인가? 바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설이게 될 텐데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기업에 러브콜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종목의 강세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고 GPU, AI 칩의 점유율 90% 이상 가지고 가고 있는 게 엔비디아입니다. 그런데 그 후발주자로 주목이 되고 있는 게 AMD죠. 아직까지 실질적인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진 않고 있습니다만 AI 새로운 칩 출시를 앞두고 있는 만큼 AMD에 대한 투자 평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틀째 같이 급등을 했고요. 미국의 유일한 디램 업체 마이크론이 이제 업황 회복 기대감, 메모리 반도체는 회복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뒤늦게 이제 상승세를 시현하면서 연초 대비했을 때 40-50%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의 강세도 최근 눈부신 상황입니다. 자, AI의 접목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섹터가 지금 두루두루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AI 칩이 들어가는 건 결국 데이터 센터고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건 결국 건설입니다. 리츠 테마, 이 건설 관련 쪽이 최근 들어서 같이 엮이면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용 실리콘 쪽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급등세가 특히 전일 더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벨 테크놀로지, 브로드컴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개발, 보안은 실과 바늘의 관계고 이 AI를 적용해서 쓰고 있는 하드웨어 쪽은 로봇과 자율주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전일 강세가 이 반도체 쪽이 더 강했다면 금요일 이 현재 시간 강세 분위기가 강했던 쪽은 자율주행 쪽, 전기차 쪽이라는 점도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국내에서도 이 인공지능 테마에 대해서 주목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의 반도체 시설이 많기 때문에 반도체 중심의 관심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부분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반도체와 AI 관련주들 본다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강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은 또 오늘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 하루 쉬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장부터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판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난주 국내 시장의 흐름을 본다면 코스피 지수가 소폭 올랐고 코스닥 지수가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우선 수급적인 부분이 가장 컸을 텐데요.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사흘 연속으로 전기
전기전자 업종을 집중적으로 순매수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었고요. 거기다가 기관이 사흘 연속으로 순매도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어느 정도 제한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사흘 연속으로 동반 순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 홀로만 사고 있다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텐데요.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쪽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들이 좀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일단 현재 시간으로 25일에 미국 증시는 혼조로 마감을 지었죠.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이슈와 그리고 엔비디아발 훈풍이 지속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폭등했다라는 두 가지 이슈 속에서 혼조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주말 사이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됐다라는 하나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작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일단 미국이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맞았었기 때문에 오늘 국내장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먼저 반영이 될지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특징주들 정리해 본다면 이 반도체 쪽, AI 쪽, 페라이트 그리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틀 연속으로 장중에 신고가를 기록했고 SK하이닉스는 장중에 11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죠.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크래프트가 26% 가까이, 이수페타시스도 1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C랩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8% 정도의 강세를 보이다가 이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11% 정도의 급락으로 마감을 짓는 등 관련주 내에서도 변동성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페라이트 관련주는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지속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힘을 받고 있는데요. 상신전자가 3만가로 그리고 삼화전자가 20% 가까이, 삼화전기도 6% 이상 올라갔습니다. 1월 들어서 AI와 로봇이 달렸었고 2월과 3월에는 2차 전지가 잘 갔습니다. 그 이후에 자동차와 엔터가 배턴을 터치했었고 그리고 5월 들어서는 중순까지 엔터주가 강하다가 반도체주가 다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6월 이제 다가오는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AI 쪽에 대한 투자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도 엔비디아가 실적을 잘 내면서 AI 특수 기대감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AI 관련주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엔비디아가 25일에 24% 급등한 데 이어서 26일에도 2.5%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이제는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훈풍이 AMD로 그리고 나머지 반도체 AI 관련주들로 이어졌고 마벨 테크놀로지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AMD가 이틀 동안 17% 올랐고 지금 엔비디아의 이 위탁 생산을 맡고 있는 대만의 TSMC도 14%가량 올랐습니다. C3.AI도 18%, 팔란티어도 11%, 이거를 연속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마벨 테크놀로지가 지난 금요일장에서 AI 부문의 매출 성장 기대감 때문에 32%나 폭등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흐름을 좀 체크해 볼 텐데요. 여기서 눈에 띄게 지금 초록색 불이 강하게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반도체 그리고 일부 빅테크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우려의 시선, 지적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보스턴 파트너스에서는 물론 이 기업들이 정말 좋은 기업인 건 확실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열풍보다는 광란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블리클리 파이낸셜 그룹에서도 이 AI 열풍이 잦아들게 된다면 빅테크의 둔화가 다시 한번 확인될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론을 두고 한국을 두고 미국과 중국 간의 줄다리기는 여전히 팽팽한 상황인데요. 중국의 관영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마이크론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미국 쪽에서 마이크론의 공백을 메우지 마라고 했던 그 간섭을 만약에 외면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한국 정부가 마이크론의 공백을 메우지 않도록 권고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지금 한국은 굉장히 난감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9일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측에서는 공식 입장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과 미국과 중국의 당국의 관계자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 그 관련된 추이를 좀 더 지켜보는 게 낫지 않냐. 전략적인 침묵이 이득이지 않을까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가 배터리를 제치고 시장을 확실하게 좀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수를 본다면 더 확인이 되겠죠. 반도체 관련해서 주요 종목들 15개가 포함되어 있는 지수가 4월 말 대비해서 약 한 달 동안 1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2차 전지 관련해서 10개 정도의 주요 종목들이 들어있는 이 K 뉴딜 지수 같은 경우에는 3% 정도 빠지면서 확실히 반도체가 우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반도체 관련해서 정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지만 큰 것들만 몇 가지 정리해 본다면 하반기에는 이제 차츰차츰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다. 메모리 3사의 감산과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 그리고 엔비디아발 훈풍, 마지막으로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순매수가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5월 들어서 3조 이상 매수를 했었는데요. 그중에서 정말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집중이 됐다. 거의 80% 이상이 몰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이어서 섹터로 좀 더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먼저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원칙적인 잠정 합의가 됐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조금 전에 인주 앵커가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 부채 한도 상향 조건으로 2년 동안 정부 지출을 제한한다라고 했고 여러 가지 이 부분들은 조금 전에도 살펴봤었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31일에 하원에서 합의안이 처리될 예정이고 일단 공화당의 강경파들이 또 반대를 할 수 있다라는 일각의 또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안 나온 이슈가 있었거든요. 바로 IRA 친환경 보조금의 삭감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라는 부분이 될 텐데 이 IRA 보조금 중에서도 국세청의 에이전트 비용인 19억 달러는 삭감하겠다라는 멘트가 있었지만 전기차나 배터리, 태양광 같은 한국 관련된 보조금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기존에 이 IRA 예산을 좀 어느 정도 정부의 지출 예산을 삭감을 하면서 IRA 보조금도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면서 태양광이라던가 풍력 관련주들은 실적이 좋았음에도 앞으로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지수 대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화솔루션, HD 현대에너지솔루션, CS 베어링, 동국 SNC 등등의 종목들이 5월 들어서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일단 삭감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 부분도 지난 저희가 신재생 섹터 브리핑을 하면서 전해드렸던 내용이 될 텐데요. 기존의 이 재무부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30% 적용을 해주겠다. 거기에 보너스로 10%를 더 주겠다라고 밝힌 상황이었죠. 그리고 한화솔루션이나 CS윈드 같은 대표적인 종목들은 1분기에 호실적을 냈었고 그때 당시에 이 나중에 받게 될 AMPC 세액공제 예상 금액을 포함을 시켜서 실적을 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2분기 실적도 잘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 도 있죠. 아무래도 올해부터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인데요.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호실적을 냈었는데 그때 영업이익이 286억 원 정도 됐었는데 2분기에는 4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이다. 이익 추정치를 한 달 사이에 41%나 올려잡기도 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도 AMPC가 증가하면서 앞으로 실적 개선세가 지속될 거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거든요. 꾸준히 지금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그렇다면 이제 한숨을 돌릴 수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일정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한국과 미국과 영국은 월요일장 휴장이었고요. 그리고 5월 30일에는 미국의 5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가 나올 예정입니다. 5월 31일에는 4월 졸츠 보고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5월 MSCI 지수 리밸런싱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1일에는 일단 C3.AI가 실적을 내놓는다라는 부분 한 번 더 짚어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6월 2일에는 한국의 1분기 GDP 잠정치가 나오고 아무래도 이제 6월 FOMC를 앞두고 좀 우리가 지켜봐야 할 부분이 바로 5월의 고용 지표가 될 텐데 이 정도가 이번 주에 눈여겨봐야 할 일정들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산업뉴스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누리호 3차 발사를 성공하고 나서 이게 재료 소멸인 것인지 여러 가지 우주항공주들이 일제히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주항공주들은 1, 2차 발사 직후에는 좀 하락했다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 시장을 이기는 그런 수익률을 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북한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누리호 발사를 성공하자 뭔가 거기에 대응이라도 하듯이 첫
첫 번째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이 뉴스가 나오면서 이목이 좀 집중되기도 했었는데요. 중국의 당국에서 웹 3.0 백서를 발표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아무래도 뭐 리더십 확립을 위해서 이쪽에 대한 개발과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홍콩 정부에서 6월 1일부터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겠다라고 밝힌 이후에 이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의미 있는 소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28,000달러 선에서 등락을 보이는데 이 부분은 좀 지워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직전까지 체크하고 수정 예정 이 부분은 좀 지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2일 바로 이 아스코 2023이 개최가 되는데요. 5월 24일에 제가 또 브리핑으로 전해드리기도 했던 내용입니다. 면역과 표적 항암제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는다라는 부분에서 여러 관련주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들까지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저희가 이제 워낙 시각을 다투는 정리를 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이제 자막상 오류는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산업 이슈까지 이렇게 주르륵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과연 현 시점에서는 어디에 비중 있게 투자를 하는 것이 답일까요?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진만 어드바이저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예, 주식명가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둘 다 이제 감기로 몸살로 앓고 있는데 시장의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이제 주말간에 해서 조금 이제 좀 긍정적인 포인트들도 많이 나오고요. 분명히 그 긍정 안에 부정도 존재를 하고 부정적인 것 안에 긍정적이도 존재를 하는데 일단은 부채 한도 상향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 또 사실 이것 때문에 빠졌다라고 하기에는 또 생각보다 시장이 견고했었던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강조드렸던 부분들은 이게 협상이 완전히 이제 통과가 된 이후 흐름을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다수 존재한다라는 그런 포인트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1일 전후로해서 조금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이제 부채 한도가 상향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국채를 계속적으로 이제 조금 더 찍어낸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국채를 찍어낸다라고 하면 채권 금리가 폭등하고 이렇게 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예전에 이제 한창 이제 중소형 은행주 조금 흔들흔들한 것처럼 또 단기 노이즈가 좀 발생을 하면서 그쪽의 유동성이 조금 뺏길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 또한 하나의 가정일 뿐입니다. 사실 맞아요. 지금은 사실 버블 이야기도 되게 많은데 사실 버블 자체는 일단은 그 버블을 잘 즐기고 나오면 또 긍정적인 부분들로 또 나오고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전까지 31일에 이제 하원에서 포결 예정인데 그 전까지는 일단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로 많이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도 좋겠지만 지금 달리는 말에 탑승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31일 이전까지는 지금의 긍정적인 포인트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조금 더 즐기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일 전까지면 좀 짧은데요. 네, 일단은 오늘 하루네요, 오늘. 그러네요. 벌써 이렇게 됐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도 하나의 가정입니다. 이제 뭐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예전에 부채 한도 상향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비슷하게 채권 금리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오히려 이후에 조금 폭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하나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실 시장 자체 엔비디아의 엄청난
엄청난 상승세가 완전히 지금 이제 시장 자체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한국 분명히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포인트도 많고요. IRA 법안 자체가 그동안 2차 전지와 신재생 에너지를 눌러왔었던 부분들이 혹시나 이게 예. 공화당과 민주당에 정말 이제 반대되는 그런 화석 연료와 신재생 에너지와의 좀 미뤘던 부분들의 차이가 있어서 이게 혹시나 삭감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한국 증시에 꽤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사실 이 부분도 뭐 완전 맞아요. 긍정적인 코멘트는 없었지만 부정 코멘트가 없어졌다라는 부분들에서 오히려 악재 요소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정적인 부분들은 보수적으로 봤었을 때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은 분명히 한국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려했던 부분은 그 예산 삭감이 얼마나 많이 어디에 집중이 되느냐인데 사실 고루고루 그렇게 예산 삭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당도 공화당도 크게 얻은 건 없지만 크게 잃은 것도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시장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세부 내용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는 어디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하는가 이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그 월요일에 미국 시장도 휴장이었잖아요. 그게 좀 다행이다 싶은 게 그때 이제 미국에서도 반도체 AI 좋았잖아요. 그 훈풍 오늘 우리 시장 반영을 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 최근 들어서 페라이트 테마가 생각보다 좀 길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제 사실 지금 반도체와 AI는 조금 분리가 되어 있죠. 사실 그래서 지금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예. 정말 이제 오히려 반도체 업종들은 안 오르고 AI 관련 섹터만 굉장히 지역적으로 해서 올랐다. 뭐 그래서 정말 52주 신고가 계속 나오는 종목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또 분위기가 또 선뜻 다릅니다. AI가 생각보다 약하고요. 반도체가 생각보다 좋은데 예. 반도체 내에서도 이제 정말로 매출이 동반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들만 수혜를 조금 많이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제 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은 이스페타시스 같은 예. 정말로 이런 AI 관련된 섹터로 인해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만한 종목만 오르고 오히려 또 반도체 섹터 자체는 뭐 좋은 종목도 굉장히 많지만 온도 차이가 좀 극명하게 갈렸던 부분들이 있고요. 예전에 뭐 엔비디아의 엄청난 상승세로 동반됐었을 때 나왔던 국내의 테마주도 힘이 또 비리비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시장 자체의 체력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구나. 하이닉스가 뭐 3, 4%씩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예. 이게 또 유동성을 또 가져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말로 좀 어렵긴 합니다. 분명히 또 오를 거면은 이것도 올라야 되는데 얘만 오르네. 그러니까 예.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올라도 뒤에 이제 후발주들이 중소형주들이 전혀 이제 그런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사실 나는 분명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선뜻 샀는데 생각보다 지지부진하거나 아니면은 예. 음봉이 나오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어제 이제 금요일 장에서 엔비디아가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역시 긍정적인 포인트로 접근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분명히 섹터 자체가 견고하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섹터별 순환매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고 테마성 이슈들로 인해서 분명히 상한가 나오는 종목들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반도체 쪽 보시는 게 맞다라고 반도체. 보고요. AI 관련 예. 섹터는 사실 AI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뭐 주말간에 뭐 이제 변호사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챗 GPT 믿고 이제 썼던 그런 이제 판결문이 엉터리였다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면서 AI에 대해서는 분명히 좋은 기술임에는 맞으나 여러 가지 개인정보 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도 산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긍정적인 요소들만 보기에는 반도체 예. 쪽으로 조금 손이 가는 게 맞고요. AI는 분명히 바닥권은 또 어느 정도 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들만 접근을 했었을 때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몇 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페라이트는 저는 일단은 단기 테마로 보고 있습니다. 테마. 조금 뭐 휘토류 쪽에서 페라이트 쪽으로 좀 넘어온 경향이 좀 있는데 대체제로 테슬라가 지금 페라이트 본다고 네, 그러잖아요. 그죠. 이제 사실 이게 될지 안 될지 유무보다는 맞아요. 시장을 그동안 이제 심심했었을 때 테마성 이슈로 강하게 흐름이 나왔었는데 지금 한번 올랐다 또 빠지고 또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물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될 시간이다. 이제 보통 한 번 테마 확 올랐다가 조정 있고 또 한 번 확 올랐다가 그때 이후에는 이제 뭐 하이먼 민스키 모델 이야기를 하면서 또 축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매번
가장 있었던 주도 테마의 끝은 그랬던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은 조심하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스키 모델 이야기하시는군요. 시장이 그 2차 상승했을 때 흥분 단계가 꼭지일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인데 정리를 해보면 페라이트는 X, AI, 세모, 반도체 동그라미 이렇게 귀결이 되는 것 정확합니다. 네. 같습니다. 반도체라고 하면 뭐 이스페타시스 유망주로 주셨나 봐요. 큰 네, 이제 이스페타시스. 수익인데 반도체도 그 안에 세부 내용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기판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메모리, IDM 쪽이 있을 수도 있고 소부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기회가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좀 이게 지역적인 섹터로 나누게 되면 지금 이제 이야기했던 이제 GPU 관련된 이슈로 해서는 당연히 매출이 나오는 종목들이 몇 개가 없습니다. 관련해서 이스페타시스와 YSC 정도 두 종목 정도는 이제 관련해서 매출이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많은데 사실 매출 비중이 뭐 5% 전후로 해서 그렇게 크지만은 않지만 예. 테마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 둘 이제 이스페타시스나 ISC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긍정적으로 디램 쪽에 대해서 니즈가 또 크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바닥에 있는 기판주들이 이전에 투자를 많이 했었던 기업들 위주로 보시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심택이나 대덕전자 분명히 적자 전환한 기업도 있고 지금 당장 정말로 힘든 기업들도 많긴 하지만 예. 결국에는 사이클 산업이 빨리빨리 도달할 수 있을 만한 요소로 작용되는 게 AI 반도체 혹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바닥권에 있는 기판주 위주로 BH, 대덕전자, 심택 이런 종목들 왕년에 정말 왕노릇하던 그런 기업들 위주로 지금은 예. 공략을 해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성격이 조금 다른데 지금 덜 오른 기판주라고 하면 예전에 이제 DDR4로 넘어갈 때 그때 이제 관련 시세를 냈었던 기판이거든요. 한번 눈여겨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종목 정리를 해봤고 다음 이슈 넘어갔습니다. 신재생인데 이번에 바이든 메카시 협의안을 보면 고개 빠졌더라고요. 청정 에너지 세액 감면 폐지 이게 언급이 없어서 오히려 그동안 좀 걱정했었던 태양광 풍력에는 그 괜찮은 이슈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굉장히 큰 호재보다는 예. 그동안 눌러왔었던 악재가 완전히 이제 소멸한다라는 그런 이슈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이제 국내 기업들이 이제 관련해서 세액공제 관련된 그런 이제 감면된 그런 부분들을 매출로 오래 잡았습니다. 1분기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먼저 포문을 열었죠. 예. 우리 이렇게 세액공제 받아서 이게 추가적인 매출로 잡힌다라고 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이어서 관련돼서 기업들이 이 관련된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들이 이 부분들을 모두 실적에 집어넣으면서 예. 실적이 조금 이제 많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관련돼서 인센티브가 없다 혹은 이제 꺾였다 줄어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당연히 1분기 때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었던 부분들이 반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간 주가가 많이 눌렸고요. 실제로 하나솔루션이나 CS-윈드 같은 경우 관련돼서 부채한도 협상이 지지부진하자마자 주가는 굉장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또 다시 채워넣어야죠. 그 하락분을 다시 올릴 수 있을 만한 요소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도 이전 부분들에 대해서 악재가 해소되는 게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예. 긍정적으로 지켜보시면 된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뭐 당연히 긍정적이지만 분명히 약간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도 존재를 하는데 지금 이제 그간 나왔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접합을 해보면은 태양광 시장의 성장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으나 예. 국내에서 마찬가지로 중국산 덤핑에 대해서 저가 공세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점유율을 뺏길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을 하고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일단 공급망에서 최대한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중국 업체들은 나름대로 뭐 조인트 벤처라든지 미국 내에서의 점유율을 늘려가기 위해서 액션들을 취하고 있고 하나솔루션을 필두로 해서 국내 태양광 업체들도 미국에서 이제 카나큐셀에서 조금 더 생산량을 늘린다든지 예. 추가적인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또한
결국에는 누가 이기느냐의 차이긴 하지만 분명 노이즈는 있겠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국내 업체들도 점유율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해소된 부분들로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서 하나솔루션과 CS윈드를 당연히 가장 우선적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두려워할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주가 가려면 호재가 나와야 합니다. 근데 이건 호재는 아니고 그 악재 해소 요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태양광과 풍력 같은 경우에는 악재 때문에 억눌려서 못 갔던 최근 흐름이었기 때문에 해소만 되더라도 기지개는 켤 수 있다. 숨통은 트인다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주셨습니다. 각각 태양광과 풍력 탑픽으로 한화솔루션, CS윈드 맞죠? 네, 이 맞죠. 종목 주셨고요. 자, 이제 다음 진만 스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기다리실 것 같아요. 외국인이 조용히 사고 있는 배터리셀 기업 두 곳 이렇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반도체가 지금 뜨고 있고 배터리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 시점에서 길목 매수가 가능할까요? 네, 사실 의외로도 많이 안 빠졌고요.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또 올라갈 때 혹은 이제 올라가지 않았음에도 배터리셀 두 곳은 그래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많이를 하고 있고요. 예. 당연히 3사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하는데 맞아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조금 이제 수급 자체 조금 혼선이 좀 있어서 사실 좀 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혼선이 있었어요? 요즘 외국인 이제- 많이 사던데요. 그죠. 이제 근데 이제 기관들이 이제 뭐 매도세를 내놓은 부분들이 있고 분명히 SK이노베이션은 정유 부분과 그다음에 SK온 간에 분명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괴리치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살짝 매번 이제 조금 다른 이슈로 올랐었던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결을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외국인들의 집중 매수가 동반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외국인 이제 한도가 한 5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추가적인 외국인들의 매수 여력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평단이 아니다. 즉 현재에서 분명히 매력적인 구간은 삼성 SDI가 맞지만 얘도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소진율이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즉 이 외국인들이 분명히 비중을 늘려도 될 만한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예. 패시브적인 성격까지 같이 가지고 있었을 때 분명히 LG엔솔은 장기 투자 요즘 또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장기 투자에 굉장히 적합한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 단기 상승세는 삼성 SDI가 조금 더 매력적인 구간은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구간 내고 외국인 소진율도 또 하나의 봐야 될 만한 그런 이제 수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누가 좋다라고는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둘 다 좋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대형주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자리가 굉장히 괜찮고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마찬가지로 동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두 종목 가져와 봤습니다. 시간상 단답형으로 질문 요거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내가 산다면 SK 하이닉스를 사시겠습니까? 셀 2사를 사시겠습니까? 저는 셀 이사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고민하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달리는 네. 말에 탈지 아니면 달릴 예, 맞아요. 말에 탈지 고민을 해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리는 말에 탑승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여기까지. 일단은 또 보수적인 부분들도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치열한 고민을 한 0.1초를 네. 하셨는데 셀 2사 알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